안녕하십니까. 경륜과 세상 읽기 62번째 시간인데요. 시즌 4인지 우리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이어서 네 번째 4강으로 부정선거랑 중미 대결, 이런 좀 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너무 이제 길게 하니까 내용을 또 이렇게 단순한 것에 우리 버릇된 보통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렵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요즘 이런 정치 외교 평론하는 그런 유튜버들 보면 그냥 5분에서 10분 안짝에서 뭐 그냥 이런 저런 말과 그냥 사진 몇 장 띄우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편과 근본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아주 협소한 아주 자세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혹세무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추천할 만한 그러한 정치, 경제, 외교의 그 평론들이 없습니다. 다 그냥 뭐 인기몰이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다 뭐 독자들이 200만을 넘는다, 100만을 넘는다, 50만을 넘는다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파닥만 이루어져 가지고 분열해요, 분열. 아니, 바른 것에 대해서 딱 잡고 있으면 좋은데 누가 그거 바른 것을 알 수 있고 바른 것을 말한다고 한들 그걸 또 누가 알아주겠느냐고요. 자, 그런 면에서 최근에 말들이 많은 그 각 나라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관심 있으면 뭐 한국이나 미국 정도만 할까? 모든 나라 각 형태의 그 투표,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백성들이 참여해서 어떤 심부름꾼을 뽑는다 하는, 그냥 간단히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어떤 유치한 전제를 놓고 아주 세뇌시키는 그런 식의 그 세속 정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딴 나라들이, 강한 나라를 자처하는 자들이 왜 딴 나라들을 뒤에서 이렇게 쏙싹거리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국내, 국외에 대한 우리 잣대, 안목이 어떠한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보통 국내 문제에 쏠려서 자기가 어느 한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또는 위쪽이든 우에건 아래건, 이걸 이제 외국의 시각을 종속 변수로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생각 자체가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궁금하지도 않던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아주 좀 자극하는 그러한 표현들, 뭔가 좀 선뜻, 내용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막 그 관능적인 그런 표현들을 마구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그 안목 이상은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해요.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문사철이라고 하는 일반은총 전반에 대한 관점을 점점 지니면서 세계주의의 흑막을 까발리고 올바로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치, 경제, 종교라고 하는 방면이 매트릭스로 2중, 3중으로 꽉 맞물려 있다. 이런 거를 성경을 붙잡는 사람들이건, 성경은 붙잡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또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이 세 가지 크게 요 안목을 잘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국내관, 국외관, 좁혀서 문사철에 대한 우리 배달결이면 배달결을 해서 각자가 자기네 나라 거를 중심해서 세계주의의 횡포가 어떻게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계대지를 삼고 있는가, 어떤 것에 정치, 경제, 종교에 길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뭐 믿음으로 정통을 자처해도 성경관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인본주의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뿌려놓은 그 엉터리에 빠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란 무엇이냐, 경제란 무엇이냐, 정치란 무엇이냐 하는 걸 똑바로 이걸 이렇게 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런 그림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얀 빛깔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북극이잖아요, 북극. 예. 북극엔 지금 뭐 조그만 게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지도엔 통상 표기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뭐 가보진 않았어요. 자료들을 볼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바다는 아니고. 요건 특별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네요. 요거. 이게 그린란드를 나타냅니까? 여기 요즘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캐나다 걸로 돼 있습니까? 요게? 예. 캐나다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요거, 아메리카가 이거 우리가 접수 좀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북극에 옛날에는 이게 막혀 있는 것으로 보통 통상 일컬어지는데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이 태평양이랑 이쪽이랑 또 이쪽 바다가 이게 뭐 인도양입니까? 여기가 이제 대서양입니까? 아무튼 이게 아주 바다 이거 좀 이거 그림은 완전히 유엔 깃발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듯 싶습니다. 아이고 유엔 깃발이 덮여져서 없었는데 없어졌군요. 유엔 깃발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이게 삥 둘러서 원형으로 바깥의 부분을 남극으로 치고 여기를 북극으로 쳐 조금 이제 그림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건 조금 제한되죠. 북극 투영법으로 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남북이 갈라져 있는 여기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남한에서 얼마 전에 21대 대선이 있었다. 또 작년 말입니까? 올쯤인가 거기 또 미국에서 또 대선이 있었다. 여기에다 이 짱깨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게 이제 일단 요 세 나라 두 군데 선거에 이 짱깨가 영향을 줬다는 말. 물론 다 컴퓨터 조작이겠죠. 이것까지 지금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형세라는 거예요. 외형상. 그리고 이제 한국 그 후보자들이 뭐 전과 4범이니 전과 7범이니 하면서 그런 개인에 속한 이야기도 같이 동시에 떠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냥 풍물 정도가 아니고 미국 쪽에서 아주 바람이 불고 지금 한국에 그래서 20대, 30대 중심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캠페인인지 아주 그런 모임이 매우 격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1000명에서 뭐 몇천 명 수준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조만간 이번 주말에 대회전이 예견돼 있다고 하죠. 서울역 남대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정선거 문제와 더불어 후보자 자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다루는 그런 모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지금 중국 문제예요. 중국 이제 습근평이 핵심이 뭐 죽고 의문사겠죠. 그 바람에 이제 습근평이 권력이 서산에 해가 지듯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남미 쪽에서 브릭스라는 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단체. 그다음에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그 G7 모임에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이제 이렇게 초청해 줘서 이제 놀러 갔다 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브릭스 핵심인 이 중공이랑 러시아가 참여를 안 한대. 그러니까 이거 바람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은 자기네 그 옛날 20년도 대선과 이번 대선에 짱깨가 어떻게 했느냐. 짱깨가 어떤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제 미국 그 선거를 흐트러뜨렸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가 좀 이제 새롭게 뭔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을 놓고 우리가 꼭 이번 지금 진행되는 중미 전략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그 관점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겠고, 이걸 우리 국내 중심에서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관련되는가, 또 다른 나라 중에 우리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하는 것을 각자의 그 잣대와 안목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친중파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친일파다, 어떤 사람은 친미파다, 어떤 사람은 뭐 친북이다 또는 뭐 친러시아주의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파당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번 대선 전후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야당은 뭐 없어진 것 같아요. 한편 볼 때. 근데 그 공동의 관심사가 뭐냐면 중공에 다 선을 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증들과 그 사용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적어도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관심 있는 사람이 50% 넘는다는 사람인데 그건 그런 것 같지 않고, 언론에서 철저히 그런 걸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길들여진 각 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많이 생겨났고 한국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뭐 미임이라는 사람은 5년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이걸 좀 해달라 하는 건 자칫 잘못 비치면 4대 매국 행위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계속 왕따 당하고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국내 자체 힘으로 서로 뭐 토론하고 뭐 범죄를 했든 안 했든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국내로 이걸 해결해야지,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중공이나 미국에 개입이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에 이제 한국에다 놓고 이제 좀 니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처지에서 보게 되면 내정 간섭이 되는 건데, 만약 그러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 내지 어떤 이상한 소문 때문에 지각이 흔들리는 사건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철저히 자기네 이익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판을 깨지 않으면서 우리 목덜미를 쥐는 그런 전술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점이 잡히면 이제 그냥 띠끼는 거죠. 정권이 바뀌든 뭐 안 바뀌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뜯어 먹은 경우이기 때문에, 변수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남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그 계엄과 지금 재판 앞서 특검 조사를 받는 중인데, 북풍 즉 외환이라 이거예요. 그 뭐 전쟁 도발해서 계엄의 당위를 확립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많다 해서 지금 뭐 구속 다시 재구속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일날 어저께 저녁 때 발생한 일이 아직 어떻게 결론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판을 볼 때 일단 뭐 이거저거 다 말하면 복잡하니까 이 투표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 권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식민지 시대에는 옛날같이 그 각 나라에 총독을 세우는 일을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 영연방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든 호주든 캐나다 다 그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총독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이건 구 식민지 시대 유산인데 한국도 옛날에 일제 놈들을 이렇게 하면서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일제도 심부름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이 투표 문제는 이거 전에 어떤 거랬죠? 예.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을 해서 아주 공정을 취한다. 행정, 그 다음에 입법하는 거, 그 다음 사법. 아주 굉장히 균형이 있는 듯이 이것을 조직을 해놨어요. 이거 다 세계주의에서 가짜 유태인들 중심에서 그 서구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만연패, 꽃놀이패 같이 계속 해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입법부가 사법부랑 행정부를 농락한다 하는 그러한 기미를 주는 데잖아요. 지금 뭐 입법을 뭐 그냥 다수당을 중심해서 이 입법 세우고 통과하는 걸 계속하고 이 야당은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세계주의자들이 빌미로 아주 그럴싸하게 합법으로 아주 다 주권 있는 나라로 치면서 정치의 어느 만큼을 인정해 준 듯한 그러한 매트릭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부정선거가 있었든 또는 없었든 그 상관이 없이 투표는 그런 것으로 언제든지 입맛에 맞게 다뤄질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딱 놓고 어떤 뭐 투표에 관한 법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도둑을 10사람이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막지 못해. 이게 한 나라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예요. 나라가 주권이 있어도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완전히 주권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아주 다 자유를 주권을 돌려준 것처럼 하지만 투표라는 제도가 있고 이게 과연 대통령 중심이냐 내각 중심으로 정권을 다루게 하느냐 그다음에 행정사법 입법 만들어서 서로 견제해서 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게 다 그냥 어떤 하나 되게 하고 옛날에 그 봉건 왕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 일반 사람들이 외형상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시민 사회의 어떤 자유롭게 이렇게 세상 정치 형태를 바꿨다고 하지만 결국 이 돈 중심으로 벌어진 거예요. 돈 중심으로. 여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 정치 방면이나 경제 방면에 완전히 길들여 놓는 즉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 덫으로 딱 아주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요. 그러니 정치, 경제, 종교 이거 하위에 있는 것들은 더 엉망이 이 상위에 바로 이제 돈줄 가진 자들이 그게 뭐 이 일명 프리메이슨이 됐든지 일루미나티가 됐든지 이거 전체를 갖다 어떤 세상의 힘, 돈으로 다 이제 굴리는 거예요. 기축통화를 만들든 연준을 만들든 뭐 유로화를 만들든 다 그냥 그때 하면서 계속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그냥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들리는 소문엔 세상 사람 수를 조절해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너무나 많다. 이런 게 벌써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오는 일들이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막 전쟁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자연재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조절을 하는 그 증거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투표 문제를 가지고 중미 대결이 벌이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내면을 딱 보면 이미
19세기 중엽이죠. 1800년대. 그러니까 1850년 전후에 이미 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의 그 짜르 있지 않습니까? 황제. 러시아 황제를 이제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에, 유대인 그 돈 가문 중에 하나가 자기네 뜻을 이루는데 음, 이 니콜라이 집안이 반발해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하자 그 공산당 혁명을 노동자들을 부추겨서 완전히 그 니콜라이 황제 가문을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또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 그 씨앗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미 옛날에 그 지금 신냉전 말고 옛날에 그 미소 냉전 시대라고 하지만 그건 겉으로 그렇게 언론 플레이로다가 이분법의 원리로 온 세상을 속였던 거예요. 동독 서독을 잘라놓고 남북을 잘라놓고 또 어딜 잘라놨습니까? 이 잘라놓고 이제 동서 북남 해가지고 냉전이 되는 듯하지만 뒤로는 이미 그 공산당 사상 사회주의적인 것이 이 소련이랑 미국 사이에 아주 굉장히 깊어요 이게. 그다음 소련과 중공의 어떤 그 사회주의 주도권 쟁탈 문제가 있고 여기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중심이 위치해 있어요. 옛날에 그 동독 서독도 아주 이 유럽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주 딱 갈라놓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 뭐 이게 여기가 이게 그린란드가 이게 그린란드입니까? 뭡니까 이게 호주죠 이거냐 호주 여기 뭐 요게 영국이군요 여기가 이거 맞나요? 이게 지도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지도를 보면은 여기 영국이라는 곳 이거 그다음 여기 이제 프랑스 독일 여기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 여기 이제 로마의 그 유태주의 그다음 여기 참 로마의 그 카톨릭주의 여기에 유태 시온주의 그다음 여기 이제 중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미국이 있고 여기 재밌는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 여긴 반 잘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기는 이제 조선 요거만 간단히 놓고 봐도 이게 참 여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동서독은 이제 하나가 되죠 완전히 따까리로 전락됐으니까 말고 여기 참 이게 그러니까 북한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소련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중공이랑은 이게 옛날에 그 주울레 당시는 좀 대화가 됐는데 자원라이가 죽은 데는 이게 북한의 중공은 이건 백년 천년 숙적 관계로 돼 있어요.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장성택을 처단해낸 거잖아요. 권력 쟁투 같은 건데 이건 이제 친중 노선을 우리 그 김씨 왕조를 통해서 지 멋대로 한 것 때문에 일벌백계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철저히 청소를 하는 중이죠. 아직 뭐 완결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중공은 이거 참 북한을 떨쳐낼 수도 없는데 중공이랑 이 대한민국 남한이 이게 관련이 경제 문제로 이제 이렇게 가까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은 이쪽 미국이랑 또 이게 미국의 군대가 와 있는데 일단 외형으로 볼 때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종교가
미국에 그냥 그대로 복사판이듯 그렇게 주로 형성돼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초대 대통령 쫓겨난 사건, 그다음에 박정희 부하한테 암살당한 사건, 그다음 다 뭐 깜빵 가거나 탄핵되거나 고만둔 뒤에 뭐 자살한 사람, 이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문재인만 하더라도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사법적인 문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새로운 정부 세워진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시민이 아니 뭐 우리가 다 받고 뭐 컴퓨터로 계산해서 됐냐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반대의 언론이라고 할까? 그런 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이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소련 시대부터 이게 사회주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국이 오랫동안 이게 침투해 가지고 미국의 모든 일반 생활 필수품에 관련된 거에 뭐 거의 다가 중공지 아닙니까? 제가 2005년에서 거기 쭉 볼 때, 아니 뭘 살려도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전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제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 그냥 거의 없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뭐 옛날에 대단했던 디트로이트라든가 다 그냥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되듯 한 거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뭐 다시 제조업 중심으로 살린다고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세계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지도를 보는 것이 설명하기가 좀 한편 편하기 때문에 써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참 한국이 요게 또 남북이 미운하고 오나 아주 중심이에요, 중앙. 유엔기를 봐도 그래. 여기니까 이 러시아, 중공, 그다음 여기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은 뭐 지금 따까리로 전락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아메리카, 그다음 조금 잘 자란 나라들 여기 뭐 스위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 두바이 어디야 여기 뭐 여기 두바이, 그다음에 여기 뭐 어디 여기 어디 뭐 싱가포르, 아무튼 이런 몇몇 군데가 이게 다 종교 그러면 어디예요? 로마, 이스라엘, 워싱턴, 어떤 그런 종교 중심, 그다음에 돈 세탁, 중립국에서 돈 세탁 중심, 그다음 정치 1번지.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것과 런던, 그다음 워싱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마을이에요. 또 뉴욕대로 뉴욕에 UN이라고 있잖아요. UN이요. 여기서 사실 어떤 면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에 대한 총화로 각 모든 나라 위에 있는 세계주의의 아주 합법을 가장한 아주 그런 단체라고 해요, 이거요. UN. 한국전 났을 때도 UN 상임이사국이 또 있잖아요. 안전보장 이사국 중에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처음에는 이제 대만이었지만 대만이 잘리고 중공이 그 자리에 들어섰는데, 그래서 표결도 참 뭐 민감하지 않은 것 빼고는 이게 5대0 그런 표결이 나지 않는 거야. 3대2로 나오게 됐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국에다가 중소, 아주 묘한 건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런 상임이사국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아는 바. 근데 그것도 뒤에 들어가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외교 비사들이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알면은 매트릭스에 빨려가지고 극단의 논리에 조롱당해요. 그러니까 양쪽 좌나 우나 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거 공통으로 잘 크게 바라봐야 되는데,
적어도 18세기 후반,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중반 한 이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 이쪽 저쪽에서 이 100년, 그다음 지금 치면 이 200여 년 사이에 세계가 완전히 고대사, 중세사 해서 완전히 새롭게 편집, 각색, 픽션으로 이렇게 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지금 부정선거니 뭐 중미대결이니 그런 외형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들어가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흑암의 권세인 사탄의 이제 조정이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하고 사람의 처지에서 봤을 때 이때 이게 식민지 경영 시대에 세계의 큰 선 중심으로 그게 흔한 얘기를 이제 유럽의 가문 중에 로스차일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대통령제가 됐건 정치 문제 그다음에 판사제도 대법원장 중심의 판사제도가 됐건 그다음 뭐 사법해서 뭐 시민들이 뭐 직접 또 누구를 뽑는다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완전히 뺑뺑이 돌면서 그냥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분열되어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돈 같은 것도 달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화폐 만들기 위해서 계속 빙빙 돌리는 제도에서 세상 금전을 완전히 석권했어요. 각 나라 아무리 그 최고 가는 각 나라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다 세계주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국내에만 딱 깔려가지고 뭐 살겠니 죽겠니 하면은 전체를 보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분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안목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주의라는 쪽이나 사회주의라는 쪽이 다 이거 그 악한 자들이 이런 저런 구실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긴 이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사회주의야 뭐 몰락하고 조금인 것 같다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회주의를 잘 모르고 자본주의를 잘 모르는 그런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꼬마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았다고 하면 대한민국 쪽은 자본주의라는 쪽으로 쏠리고 북한만 하더라도 북한식 사회주의에 쏠리기 때문에 각각 역시 매트릭스에 빨려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린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는 어느 선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은가 하는 게 있고 또 각각 우리는 이제 만약에 미국이랑 깊은 관계 있으면 이걸 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러시아랑 중공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긴 또 뭐 일본도 있죠. 요게 참 묘하게 흘러가요 지금. 미국은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한 쪽을 위주로 하지만 또 북한이랑 또 핵 문제를 비롯해 또 이런 대화 채널이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는 중공이랑도 하고 북한이랑도 하고 한국이랑도 하고 또 미국이랑도 하고 미군하고 일본이랑도 이게 아주 다자대화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듯이 그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북한도 이래요. 우리도 중공, 러시아, 미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 똑같이 이게 지금 서로 가까운 데 보게 되면 다섯 군데랑 관련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드러났건 얕은 관계건 그런 원리를 갖다가 지금 오늘 이거 국내 문제를 여기 국외라고 하는 각각 독특한 관계예요. 만약에 이 친일파 쪽발이를 강하게 하면은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중공 쪽에 또 가까울 수 있어요. 일본이랑 좀 가까워지면은 중공이랑 멀어져요. 지난 정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친일했거든요. 근데
거긴 중국을 멀리했어요. 그때는 이제 국힘도 보면 아주 뭐 깜짝거리는데 지금 친중 쪽으로 이제 흐르다 나니까 대통령 구속되고 뭐 잘리고 하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 눈치 보기 바빠요. 그런 사이에 이 북한이랑 남한 관계가 이런 또 친일 정부가 오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친일은 친미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상전이 미국인 건 우리가 아니까 아주 이게 복잡해요. 러시아랑 미국도 굉장히 끈끈해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다 여기 러시아랑 이 미국이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관련돼 있다니까요. 우리 잘 아시지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갑니까? 시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 말이에요. 여기죠, 여기. 예. 시오니즘이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의 기생에서 숙주를 빨아먹고 있는데 원래는 이쪽 독일, 예? 독일 터키 중심 이쪽, 예. 아무튼 여기 터키나 이쪽 독일 이쪽이 굉장히 여기서 뿌리를 냈어요. 이게 오늘날 세계주의에 일명 NWO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영국에서 핍박받고 독일에서 그나마 명명을 한다면 이쪽 러시아에 뿌리를 댔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영국과 이렇게 어쩌저쩌게 이제 깃대를 꼽으면서 동시에 미국으로 숙주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과 러시아 전쟁은 이거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독일이랑 러시아는 수많은 사람이 죽이고 또 막 그냥 혼혈을 서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복합으로 연구하는 건 좋은데 세계주의 흐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놓고 어떤 식으로 그 당대 그 종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된 거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북극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거래 문제도 다루고 이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이거 보세요. 이게 태평양이 환하게 또 뚫려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요. 요게 쪽발이 나라고. 아무튼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세계 중심이고 바다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강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해상 제국 아닙니까? 세계를 제패했다는 이 역사 기록이 많아요. 이거 다 원래 이거 옛날 이거 중원다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일본도 넓게는 우리가 다 가서 그냥 통치하던 곳 아닙니까? 이쪽 아주 노란자 이거 다 우리가 다 직접 우리가 앞에 100여 년만 넘어서도 다 우리가 그냥 자기 옆 동네 가듯 드나들던 곳이에요. 이게 중국이 어떻게 이제 영국 중심에서 프랑스 독일에서 다 해체하고 나눠 먹은 그 역사 이것 또한 19세기 전후에서 완전히 중공이 전체를 이제 통일시키는 앞잡이로 된 뒤에 이 모든 역사를 그 전 역사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하죠. 안목을 잘 키우자.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남쪽을 하려면 북쪽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친북이다 해서 북쪽 중심으로 남한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각각 줏대 있게. 그 다음 이 외국 문제도 양대 세력인 미러만이 아니라 중공과도 놓고 해서 이걸 잘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안목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더 아주 잘 보셔야 돼요. 잘. 그 안에 이 큰 잣대는 이거예요.
언어 문자랑 역사랑 사상관을 대표로직을 잘 갖춰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주의가 속여먹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치 방면, 경제 방면, 종교 방면. 종교 그럼 이건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 나머진 다 뭐 잡탕으로 치고 이것으로 지금 외형상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로마주의의 따까리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경제 같은 것도 다 이게 돈줄로 모든 걸 다 하죠. 그다음에 정치 방면에 보면 이제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든 뭐든 세우는 거 선거제도와 아울러 거기 사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전쟁 문제가 있어요. 다 이거 신부름꾼들이죠, 이거요. 오늘날은 경제 방면에 뭐 화폐 개념도 그렇고 AI가 등장하고 해서 아주 그 경제 이론을 겉으로 막 복잡하게 또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사기인데 여기에 그냥 다 목을 메고 그냥 그러니까 이 근본을 잘 관련지어서 이것을 세계 흐름을 봐야지 뭐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여당이 부정선거했다 야당이 있는 거냐 이런 그냥 그 이쪽 저쪽에 이번법에 빠지면은 올바로 판단을 못 합니다. 냉철하게 세계 흐름 가운데 세계주의가 정경정을, 세계주의가 문사철을, 세계주의가 각 나라 국제 관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이 아주 이 원흉인가 하는 요거를 잡아잡혀야 돼요. 요거를. 요게 간단치 않아. 이게 적어도 짧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 정도를 계속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자리를, 그 패권을 빼앗기면 몰살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아주 냉혈동물처럼 아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주무르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뭐 한쪽이 사기쳐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런 극단 논리, 단순 논리에 빠지면은 역시 극단이에요, 그게. 전혀 또 관심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랑 주관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 분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개인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개인주의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되고 다 그냥 각각 개돼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떠셨어요? 부정선거와 중미 대결에 대한 그 엉터리 기레기 찌라시들, 엉터리 유튜버의 만행들의 신경 쓰지 말고 정로에 서가지고 잘 바라보시고 신자라면 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세상에 있는 교회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분명하게 잘 읽고 해석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